가재의 아버지, 가재의 아들, 가재의 삼촌인 떡기님과 함께하는 애니몰로 TV.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떡기님을 모셨는데요. 가재의 아버지, 가재의 형, 가재의 삼촌입니다. 10년 이상 가재를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처음으로 애완가재 매력에 빠져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가재들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직개발 네이버의 약자인 직개발 N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떡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스튜디오에 많은 어항이 있지만 가재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 어항을 키우면서 사실 물고기보다 더 이렇게 좀 모르는 게 많아서 한번 이제 모셔봐서 초보 가재를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모셔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조입니다. 수조를 어떤 수조를 써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유통되는 주로 7에서 10cm짜리 가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가재를 한 마리를 키울 거면 45cm에서 폭 30cm 수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가로가 45cm인가요? 예, 가로가 45cm. 네. 흔히 자반 수조라고 많이 부르죠. 보통 이제 가재가 영역에 집착이 기본적으로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2마리 이상을 키우게 되면 그 이상으로 넓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넓게 해주는 만큼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많이 해주게 되기 때문에 수조 폭이, 수조의 길이와 폭이 더 넓은. 자, 그럼 이 말씀이시죠? 한 마리 키울 때는 아까 가로 45cm 자반 어항도 괜찮은데 2마리부터는 확 커져야 된다. 영역 의식이 강하기 네.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 맞나요? 네. 2마리부터는 길이 60cm, 폭 45cm 이상 확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재는 그 폭이 중요한 거네요. 폭이. 가로 길이보다는 폭이 중요하다. 네, 폭도 중요하고 사실 탈출도 잘하기 때문에 높이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수조에 대한 설명을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뭐냐면 가재가 플라스틱 그 수조에 들어있는 모습을 사실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울 때 그 플라스틱 수조에도 그런 수조에 가능한지, 왜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무슨 물고기 어항들 보면 다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 가재는 플라스틱도 가능한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모든 수중생물이, 왜냐하면 플라스틱 수조는 자제하는 게 좋은 게, 이 플라스틱 수조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수조에 비해 금방 기스가 나게 되고 흐릿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재가 얘가 탈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쌍인데 포란을 할 것인지 그걸 관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유통되는 플라스틱 수조들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탈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이도 낮은 만큼 용품을, 여과기나 히터 같은 용품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수조는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설명을 말씀드린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저도 이제 어항을, 사실 초보자지만 어항을 키울 때 어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재였어요. 네. 바닥재는 혹시 가재 어항을 꾸밀 때 특별히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 바닥재를 쓰셔야 된다 뭐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재에게 바닥재는 필수적인 용품이에요. 그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날카롭지 않은 바닥재. 입자가 날카롭지 않은 바닥재. 네. 두 번째는 수질의 영향을 심하게 주지 않은 바닥재.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재밌게 가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들은 바닥재 없이도 쓰던데 네. 가재는 왜 바닥재 없으면 안 되나요? 가재는 바닥재를 이용해서 숨기도 하고 평행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평행포. 네. 이거는 좀 입문자가 듣기에는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 직개발 카페를 이용하셔서 많이 또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행포.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이 있는데 떡기님은 본인의 가재 어항에는 어떤 바닥재를 쓰세요? 어떤 바닥재를 선호하세요? 저는 최대한 물에 영향이 없는 바닥재를 많이 쓰고, 부드러운 바닥재, 아까의 그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다 챙기는 바닥재인 흑사를 쓰고 있어요.
네, 흑사는 저뿐 아니라 많이 쓰고 있는 바닥재고요. 산호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소일을 쓰는 편입니다. 자, 이제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바닥재 설명해 주시다가 숨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재들이 그 DK가 저희 가재 어항을 했을 때 이렇게 돌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재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가재 것 같은데 은신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가재와 은신처는 또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인데요. 마치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듯이 가재가 있으면 은신처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가재는 은신처 안에서 탈피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포란한 알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은신처는 가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신처의 선택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신처는 주로 이제 사육에서는 야생에서는 나무나 돌틈 사이 아니면 자기가 직접 굴을 파서 많이 숨기도 하지만 보통 사육을 할 때는 토분이나 아니면 자연처럼 돌과 돌 사이에 고인물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석이고 특히 토분이나 이런 이제 은신처를 선별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개구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니모 모양이라든지 이런 페인트로 많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은신처의 위치인데요. 네. 흔히 꼭 이렇게 사이좋게 보이라고 이렇게 은신처를 마주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욱 특히 예민한 탈피 시기 때 아니면 포란 시기 때 더 경계심을 갖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은신처를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토분이 있다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바닥재를 어느 정도 여기까지 파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가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부에서는 가장 그 어항의 기본인 수조, 그 다음에 바닥재, 은신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수조에서는 플라스틱 수조는 절대 안 된다. 물론 뭐 물고기에서도 뭐 그랬지만 가재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바닥재는 이렇게 좀 물의 성분이 바뀔 수 있는,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바닥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좀 뭐 날카로운 약간 그런 바닥재도 안 되고, 그리고 은신처에서는 중요한 게 어쨌든 개인 영역이 강하고 예민한 가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좀 바깥으로 하고 바닥재를 좀 위로 이렇게 올리셔서 가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은신처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넓은 수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부는 그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또 다른 뭐 주변 기구들이나 장비들, 그다음에 뭐 먹이, 뭐 기타 용품 등 관련해서 또 다시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였고요. 가재의 삼촌 아버지의 떡기님이었습니다. 안녕. 1부 끝. 애니몰로 TV